안녕하세요. 취미갑니다. 2025년 에이크마의 코브라는 브랜드 부스입니다. 이 영상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몇 개의 브랜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 기준은 중국 브랜드들인 거죠. 개장 초반에 사람들이 몰릴 타이밍에도 이 정도로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중국 브랜드에 대한 호응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 브랜드들이 큰 넓이의 부스를 꾸려놨습니다. 이 부스는 코브라는 브랜드고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 유튜브들을 볼 때는 오프로드 바이크, 랠리 바이크들로 승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본 바로는 스포츠 바이크부터 네이키드, 물론 오프로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커버하고 있는 종합 브랜드로 보였습니다. 아마 해외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집중 투자를 한 이런 랠리 바이크로 승부를 하고, 중국 자국 내에서는 종합 브랜드로 승부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런 랠리 바이크는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코브라는 브랜드가 특히 랠리 바이크 쪽에서 실제적으로 랠리 선수의 경험을 많이 반영하고 경량화라든가 상품성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영상들을 봐와서 그나마 익숙한데, 이런 네이키드 바이크나 풀카울의 레이스 바이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런 V 트윈의 크루저까지 만드는 거 보면 전형적인 중국 느낌이긴 한데, 브랜드의 가치를 저 랠리 쪽에서 끌어올리는 느낌도 듭니다. 일단 이번 2025년에 에이크마에 가본 소감은 당연히 그 전년도인 2024년에 가봤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중국 브랜드들의 부상, 많은 투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완성차 분야에서 이 전년도에 갔을 때 제가 좋아하던 여러 유럽 브랜드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브랜드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중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큰 넓이로 부스를 차지하고 있어서 뭔가 아쉬운 반 신기한 반이었습니다. 베넬리라는 브랜드네요. 이탈리아 브랜드지만 영국 브랜드들을 인도 회사들이 산 것처럼 중국 회사가 사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레온티노라는 바이크가, 하이네켄 색깔의 네이키드 바이크가 예쁘게 보였던 브랜드인데, 넓은 부스와는 달리 사람들이 듬성듬성 보입니다. 저 때가 한가해지는 마지막 폐장 시간이 아니라 개장 직후라는 점이 이 브랜드들의 인지도를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디자인을 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촬영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촬영하기 수월한 건 좋네요. 제가 미디어데이에 오고 싶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겁니다. 촬영이 수월한 거죠. 전년도인 24년에는 이렇게 이탈리아 브랜드를 가져다가, 유럽 브랜드를 가져다가 영업을 전개하는 중국산 바이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브랜드들이 생각나는데, 그런 바이크들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 브랜드들이 자기 자체의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걸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지금은 양으로, 그러니까 브랜드의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시장에서는 가격으로 승부하겠죠. 근데 언젠가는 역전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자동차에서 봤잖아요.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랬고, 한국의 자동차 브랜드들도 그랬고,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들도 특히 전기 자동차로의 변환을 이끌어가면서 세계 시장에 중국 제조업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벤다라는 브랜드고요. 앞 서스펜션의 디자인이 독특하네요. 크루저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중국 내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도들이 잘 나가는 해외 브랜드들에 대한 오마주, 베끼기 그런 것들에서 시작하지만, 사실 오토바이라는 게 바퀴 2개의 엔진 걸어놓은 거라서 엔진의 기술이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지 않는 한 언젠가는 제조업 기술이 좋은 중국이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언제 갖추느냐인데, 그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BMW가 생각나는 수평대양 2기통 엔진을 갖고 있네요. 이런 완성차 브랜드에서 이렇게 과감한 투자하고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체감되는 25년이었습니다. 사실 24년에도 제가 영상에는 담지 못하지만 이 전시장, 이전 전시장들은 부품 회사들의 전시장이 있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그 부품, 다양한 차체 부품에서 액세서리랑 라이더 용품까지 중국 회사들이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과 대만 상당한 그 제조업 수준을 자랑하는 것 같고, 바이크들이 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에 비해서 말이죠. 물론 중국에서도 자동차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경쟁을 하게 놔뒀다가 어느 타이밍인가 속가내기를 하는데, 바이크도 속가내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계적으로 큰 시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그냥 놔둬도 파산을 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하면서 속가내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는 QJ 모터라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중국 이름의 브랜드들이, 회사들이 해외의 브랜드들을 사서 그 브랜드를 살려서 영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술력만 좀 가져오는 방법을 취해서 상품성을 높이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경쟁력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의 브랜드들에 어떻게 도전하는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선뜻 중국 바이크를 사겠다라는 마음은 안 들지만, 만약에 여러 대를 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면 진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어느 곳에나 세워놔도 굳이 크게 걱정하지 않을 바이크로는 적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는 ZX 모토라는 곳이네요. 각 브랜드마다 힘을 주는 장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벤다는 크루저 장르가 좀 보였고,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온 지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브랜드들은 전 시장이 넓었던,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커버하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ZX 모토는 풀카울의 스포츠 바이크에 좀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모델이라고 하네요. 색상은 화려하지만 카울 디자인이 과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과한 느낌이 이전보다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아니면 KTM 같이 과한 디자인을 먼저 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쪽에 보이는 컨셉 바이크는 레이싱을 할 것처럼 꾸며져 있는데 820cc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크들은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기술력, 엔진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상쇄라도 하던 듯이 저렇게 엔진들을 진열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만든다, 내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까 이전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엔진을 쭉 진열한 게 있었죠. 다양한 엔진들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야마하의 브레이크를 단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마 여기저기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온 것들이 확인이 될 텐데, 그냥 전체적으로 중국 브랜드들의 만듦새가 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보는 걸로 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파는 브랜드들도 많지 않고, 경쟁에서 이긴 브랜드가 들어온다면 사실 마다할 이유도 없죠. 그럼 이것으로 중국 브랜드들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